부탄가스를 테이프로 갈아놓은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에 아랍어로 된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테러 단체 소행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소행이다. 정작 일반인들 우리나라 테러 언제 있었어?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테러 대응팀 폭발물 처리반에 근무하고 있는 윤재원 반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뉴스보다 더 빠르게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각국의 현재 테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받아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테러 방법이 나오면 똑같이 실험을 해서 위력이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상황을 대비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무장이기 때문에 테러범을 제압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그렇게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년 1월에 아랍어로 경고 메시지가 붙어있는 폭발물 의심 물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제1여객 터미널 1층 남자 화장실에 부탄가스를 테이프로 갈아놓은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에 아랍어로 된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이 신고를 해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을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아랍어 문구를 보면서 한글 파일에 있는 글씨체인 거를 또 알아채서 이거는 테러 단체 소행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소행이다 판단을 하고 검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불만이 있었고 취업이 또 안 돼가지고 그 불만을 표출하고자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출동하는 상황에는 인원 소개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야 하고요. 안에 여성분들은 물론 없습니다. 왜냐면 인원 소개를 먼저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어느 지역이든 무조건 들어갑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CCTV 사각구역이다 보니 의심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금괴가 나온 적도 있고요,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도 생각 가능성을 두고 출동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많이 출동을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 가능성만 있어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출동이 있고요. 하루에도 6건 정도 출동을 나가고 있고,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하루에 10건 이상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은 따로 없고 교대로 물론 휴게 시간이 있는데 최소 근무 인원은 항상 남겨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있고, 출동 상황이 생기면 쉬다가도 2차 출동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폭발물뿐만 아니라 안보 위해 물품이라고 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물품들이 나왔을 때도 합동조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가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항 운영 방해죄라고 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늦어가지고 연착시키려고 폭발물 설치했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항 운영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톱이 되고 모든 요원들이 해당 항공기에 가서 검측부터 해서 전부 다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간간히 오고요. 협박 메일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페스타 2022를 준비하는 기간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그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서 1000명이 대피를 하고 LG 트윈스 야구 선수들까지도 대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에서 안전 검측을 다 하고 폭발물이 나오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다시 페스티벌을 다 무사히 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상자가 안 나오고 다친 사람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원을 바깥으로 빼고 한 명만 들어가서 폭발물인지 아닌지 엑스레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내시경이라든지 청진기라든지 폭약 성분을 탐지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가장 많이 들고, 사실 허탈감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허탈감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장난 전화이지만 장난 전화기건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겠구나, 드디어 때가 왔네, 진짜 하겠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이 한 말인데 무기는 100년을 쓸 일이 없어도 갖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상 저는 동의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경찰이 있기 때문이고 첨단 보안 장비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도둑이 점차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테러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요원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생각하는 못하는 방법으로 또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이 테러를 막겠다, 국민들이나 이 시설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테러 청정 국가인데 그 이유는 정말로 일반인들은 모르는 우리 쪽에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기관과 이름 모를 사람들이 테러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 청정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나라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칼 858기가 완전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도 있었고, 김포공항 쓰레기통 폭발물 사건도 있었고, 그 계기로 모든 공항의 쓰레기통이 철제 재질이나 파편 효과를 할 수 없는 비닐 투명 재질로 쓰레기통 내부가 보이게끔 바꾸는 그러한 사례들이 대테러 활동이거든 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테러 언제 있었어?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든리 법칙을 진짜 믿거든 말입니다. 다양한 징후가 보이고 조그마한 사건은 터지고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러한 징후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테러 단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15년대에 김군이라고 하는 청년이 실제로 IS에 가입을 시도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터키에 여행 간척을 해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진짜 IS에 들어간 그러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자생되는 테러도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연세대 텀블러 폭발물 사건도 있고요.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건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